네, 진로 레시피의 황진규, 강성찬입니다. 민신태입니다. 좋네요. 성찬 씨가 잘라먹기. 민 팀장님 뒤에 들어오겠다 하려고 했는데 좋네요. 저번 회에는 여름방학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여름방학 특집을 이야기하면서 수많은 비난과 악플에 그 녹음하기 전부터 주제를 보고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거 질릴 때까지 너나 하고 싶은 하기였는데 거 질리도록 해라. 우리 애는 공부시킬 거야. 이렇게 얘기하실 거야. 서울대 가서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 아니야, 너 가서도 가서 또 할 게 많아요. 그렇지. 나중에 어떤 부모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하고 싶은 건 영어 공부일 거야 지금. 너가 하고 싶은 건 영어 공부여야만 해. 이거 뭐 마법거나요? 이거. 그리고 부모님들은 또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우려가 되네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름 방학 특집 두 번째 이야기로 그럼 좀 구체적으로 여름 방학 동안에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말고 그 좀 구체적인 프로그램 어떤 것들을 좀 하면 좋을까에 대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름 방학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기 전에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 요즘에 그러니까 전업 주부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한테 인스턴트 음식을 잘 안 먹여요. 생각해 보면은 뭐 대부분 이제 소위 말하는 가공육 같은 거 있잖아요. 혹은 뭐 햄버거나 이런 거를 먹이는 거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시는 그렇죠. 부모님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먹이지 않잖아요. 그 이유는 뭐 두 번 물을 것도 없잖아요. 아이들이 건강이 혹시라도 안 좋아질까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육체적인 아이들의 건강 문제와 같은 문제 의식으로 아이들의 진로나 그에 관련돼 있었던 프로그램도 좀 연장선상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여름 방학이 되거나 겨울 방학이 되면 뭐 포탈 일반적인 포탈 사이트에 여름 방학 프로그램 단어를 검색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엄청 나옵니다, 진짜. 나름 성숙이잖아요. 이제. 와, 여름 방학 저도 때. 깜짝 엄청 놀라요. 예.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만 추려가지고 제가 안에 어떤 프로그램인지 그리고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봤어요. 그리고 제가 진짜 수백 개 프로그램 중에 다는 못 봤고 한 몇십 개 정도는 봤어요. 여기서 뭘 가르치고 싶은 건가, 애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가를 봤어요. 그래서 쭉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기보다는 그걸 다 보고 나서 한 수십 개 정도를 몇십 개 정도를 보고 딱 받은 느낌은 인스턴트 음식 같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기적이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죠. 그 인스턴트 음식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만들어 파냐면 뭐 명확하게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건강보다는 간단하게 편리하게 입맛에 맞춰서 먹을 수 있게끔 그냥 파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분명히 건강에 안 좋잖아요. 근데 여름 방학 때 쏟아졌던 아이들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생성됐었던 그 많은 프로그램들이 제가 보기에는 다 인스턴트 음식 같았거든요. 그냥 거기에 어떤 철학도, 어떤 비전도, 어떤 진정성도 저는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그래서 한 몇 분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다 보지 않았으니까, 얘기하시면. 그러니까 다 보지 않았으니까 적어도 제가 본 거에서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시골에서 되게 작게 막 좋은 일 그런 건 제가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저는 포탈이라는 매체를 통해서만 보다 보니까 순서대로 예, 보시면 그럴 수도 있죠. 그거를 이제 다 못 봤기 때문에 뭐 그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다면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과연 그렇게 저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의 그런 프로그램들을 마치 이 천연 음식 같은 아주 건강식 음식 같은 프로그램을 찾아서 보내실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정도 정성이 있으시다면 아마 부모님이 직접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고 여름방학을 보내시지 그 정도 노고를 가지고 뭔가를 찾아서 보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다들 학부모님들이 일단 바쁘다 보니까 사실 그 중에서 어떤 게 정말 내 아이에게 도움이 되고 이런 거를 생각하려면 사실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제일 유명한 거 아니면 딱 그냥 겉으로 봤을 때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그런 거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좀 현실적인 어려움이 제가 있는 것 봤어요. 같아요. 어떻게 공유하는지 부모님들이. 제가 복싱에서 하는데 그거 진짜 많은 걸 배워요. 부모님이 오시거든. 아이들도 오는데 그 부모님도 낮에 운동하러 와요. 그럼 낮에는 제가 운동을 하거든요. 제 운동을 해요. 낮에. 그럼 그분들이 이제 아주머니들이 많이 와가지고 운동 끝나고 앞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들리죠, 당연히. 왜냐면 저도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좀 주의 깊게 듣는단 말이에요. 학부모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러면은 어떤 제일 말빨 썬 아줌마가 있어요. 나는 뭐 이거 시키고 뭐 이거 방학 때는 뭐 이거 할 거야. 그 옆에 듣고 있었던 6명 어디냐고 거기 어디냐. 우리 애도 거기 보내면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저는 그런 여러 가지 포탈에 물론 아닌 프로그램도 있을 것 같아요. 좋은 프로그램들이. 근데 제가 봤었던 프로그램들은 봤었을 때 인스턴트 같고 그 인스턴트 같은 프로그램들이 우리 아이들의 다양성과 개성을 과연 포괄해내고 수용해내고 발현할 수 있을 건지 저는 사실 좀 의문이 들어요. 그렇다면은 뭐 무조건 그냥 보내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또 부모님들이 저는 그 정도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 그냥 햄 사와가지고 햄버거 사와가지고 저녁 먹으라고 얘기하지 않듯이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조금 번거롭고 조금 수고스럽지만 그냥 내추럴 푸드들을 사와서 조리하고 건강식으로 조리해서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선을 안 먹으면은 생선 튀김 옷을 입혀서 그래도 좀 잘 먹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정성들을 드리잖아요. 저는 그 정성의 반만이라도 이런 진로나 이번 여름 방학 때 그 정도 정성을 좀 아이들에게 함께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그러면은 뭐 인스턴트 같은 프로그램이라고 비난만 하고 안 된다고 대안을 내야죠. 대안을 뭔가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안이 나와야죠. 그래서 인스턴트보다 맛있는 뭔가를 내놓으라고 빨리. 그렇죠. 내놔. 맛집인 척 했으니까 조미료 쓰지 않는 맛있는 음식, 건강한 음식을 내놔. 맛만 나봐라 이런 거지. 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제 얘기를 이어가는 게.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복싱 체육관을 다니잖아요. 거기서 저는 모든 진로에 대한 지혜를 얻고 있어요. 뭐 하나만 끝으로 네. 가면 다 도가 통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보면은 아이가 한 명 있는데 그 아이가 복싱을 되게 잘해요. 잘하기도 하거니와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야자를 일주일에 2번인가 정도만 밖에 안 하고 나머지는 이제 성인부 운동할 때 와요. 왜냐하면 스파링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실력이 너무 높으니까 아이들하고는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부 아이들하고 해야 되는 성인부들하고 해야지 맞는 거예요 수준이. 그래서 이제 저녁 시간에 와서 운동을 하는데 근데 쟤는 걔가 되게 대견해 보이는 거예요. 부모님도 어떤 분인지 좀 만나보고 싶기도 했어요 사실. 아이가 좋아하는 걸. 아이가 좋아하는 사실 복싱 비전이 없어요. 아니 진짜로 농담이 아니고 이게 제가 그 업계에서 일도 하고 있고 그 운동도 무슨 하고 말을 있지만 메이웨더 하고 파키아오 파키아오는 일주일에 몇 억씩 버는데 그것 때문에 복싱이 더 침체됐어요. 지금 재미없이 시합해가지고 이씨. 제가 이제 민 팀장님만 그 여름 방학 때 뭘 해야 되냐라고 민 팀장님이 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 저한테 연락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걔가 생각나는 거예요. 얘는 기억이. 얘는 여름 방학 때 뭘 할까?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찾은 애들은 여름 방학 때 과연 뭐 그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은 건 애들은 뭘 할까 물어보니까 일본 여행 간대요. 일본 여행 왜 가냐고. 자기가 되게 좋아하는 선수랑 시합이 있는데 그 시합을 보러 일본을 간대요. 복싱 시합을 보러. 그래가지고 그 전에 이게 좀 이렇게 조인을 해가지고 체육관도 거기서는 어떻게 가르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배우는지 그리고 자기하고 비슷한 또래에 있는 일본의 유소년 복싱 선수들은 어떻게 훈련하는지 이런 것도 다 보고 싶다는 거예요. 해외 업계 순방 출장 가는 거네요. 그치, 출장이죠. 어떻게 보면. 자기 꿈을 위한 출장이지. 그러니까 여행이 아닌데요. 잘 들으면 업계 출장인데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부모님하고 계속 많이 했대요. 자기가 먼저 얘기를 했대. 부모님도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간대요. 왜냐면 자기 혼자 갈 수가 없잖아요. 어레인지나 뭐 이 언어도 안 되고 아직 어리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진짜 무릎을 쳤어요. 이게 진짜 여름 방학 때 할 수 있는 진로의 최고의 진짜 프로그램이다. 그러니까 이거 들으신 학부모님 중에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 애도 말만 하라고 좀 하고 싶은 건 말만 하면 내가 해준다고 이러신 분들도 있을 그 거예요. 얘기는 부모님이 듣고 싶은 얘기가 있다는 걸 아이들이 알아요. 부모님은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제가 좀 공부가 잘 안 돼서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위해서 서울대 탐방 여행을 가고 싶어요. 우리 때도 많이 했다 그거. 서울대 거기 연대 가서 가고 맨날. 사진 찍고 이런 친구- 여행을 바라지 않을까. 내 친구 어머니는 거기 가가지고 연대 앞에 가가지고 여대생들만 보여줬대. 그러면 이 사귈 수 있다? 그런 테마 여행도 괜찮네요. 내 아이에게 동기부여를 확 심어줄 수 있는. 근데 저는 그런 믿음은 있어요.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거를 제대로 찾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뭔지 해야 될 게 뭔지 보이죠. 알게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럼요. 그래서 이 친구도 부모님한테 자기가 먼저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디 프로그램에서도 본 게 아니고 맞아요. 그냥 생각해 보니까 이 운동을 더 잘하고 싶고 더 잘하고 싶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대충 알고 그러다 보니까 갈 수 있는 나라 중에 좀 발전된. 더 잘하는 나라가 일본이 있으니까 여기라도 먼저 좀 가서 보고 싶다. 대단하네요. 라는 생각 얘기를 부모님이 했다고 더 하더라고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부모님이 얘기했죠. 아까 전에 민 팀장님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무슨 얘기 말만 하라고 말이라도 하라고. 근데 진짜 우리 정직하게 얘기해 보면 아이들이가 복싱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안 되죠. 안 된다. 아니 뭐든 얘기해 그거 말고 이렇게 다 얘기해 복싱 말고 말고 하다 나중에 공부만 봐라 그러면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프로그램은 어떤 그런 거 인스턴트 음식 같은 게 아니라 부모님의 정성이 들어간 엄마표 음식 같은 여행을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정말 내 아이를 위한. 네, 자기 아이를 위한 진로를 위한 자발적 테마 여행이라고 저는 이름 붙였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분명히 이게 좀 번거로울 수는 있어요. 번거롭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사실 방학이 아니잖아요. 본인들은 일을 하셔야 되니까 그치. 또 시간을 내는 게 좀 그러니까 진로 쉽지는 않는 방송하면서 면이 언제나 있죠. 느끼는 건데 이게 학부모님들한테 이렇게 하세요 하는데 솔직히 하시고 싶은데 시간이 이게 뭐라 그럴까요? 진로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학부모님들한테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굉장히 많이 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다 능력되시고 하는데 회사 일에 찌들어 집에 오면 아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회사 일이 여운이 남아 침대에 누울 때까지 회사 일 이렇게 되면 아이에 대한 거를 고민하는 시간도 절대량이 적어지니까 좀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그러니까 진로 교육하면서 좀 아쉬운 건 좀 학부모님들께 많은 시간이 있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학부모님들한테 욕 먹을 각오로 조금 얘기를 하면 지난해 이어서 모든 욕은 그러니까 저한테 하시면 되고 저희는 그냥 각오로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뿐입니다. 얘기하면 어떤 일이든지 시간이 돼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시간만 있었어도 운동할 텐데 시간만 좀 있었어도 뭐 등산도 좀 할 텐데 아이들 진로 교육은 시간 날 때 하는 게 아니라 시간 만들어서 하셔야 되는 거라고. 저는 그 얘기를 그렇게 바꿔서 진로에 대해서 바꿔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이 중요한지 아이들이 진로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어떤 선택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일이 좋으면 일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아이들 진로도 뭐 해야 되는데 이런 나이브한 얘기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본인이 선택했으면 가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미안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아니고 뭐 나는 뭐 너희를 위해서 일을 하고 뭐 그런 소리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거 너무 싫은 얘기예요. 요즘은 그런 얘기 안 하시지 않을까? 근데 너를 위해서 일해 그런 얘기를 안 하죠. 자, 그러면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뭔가 우리 아이가 원하는 그런 우리 아이만을 위한 맞춤형 테마 여행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뭐 말만 해 이렇게 한다고 애가 말을 못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애가 뭐 자기가 뭐가 하고 싶은지 모를 수도 있고. 아니면 일단 물어보는 게 첫 번째일까요? 그러니까 그 질문에 제가 답하자면 좀 두 가지로 나눴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아까 제가 말했던 그 복싱 했었던 아이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게 확실히 이미 찾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친구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여건이 되는 한도 내에서 그 친구가 하는 걸 최대한 수용해서 그 친구가 뭔가를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서포트 해주는 정도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그런 생각했었어요. 부모의 역할은 아이들이 어떤 좋아하는 게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되게 서포트를 많이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사례 중에 하나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때였는데 별자리를 되게 좋아하던 애가 있었어요. 그때 학교에서 무슨 아직도 기억나는데 이게 별 보는 수업이 있었어요. 이게 2단 저는 2단이었는데 2단 이게 빼서 이렇게 보는 게 있었어요. 2단으로 탁탁 빼서 보는 게 있었는데 그 친구는 그걸 보고 되게 좋았나 봐요. 그게 저는 별 감흥이 없었는데 그러더니 그 친구 집에 어느 날 가보니까 그 대형 자기 창문에 이렇게 엄청 큰 게 있는 거예요. 천체만원경이 네. 좋은 게. 자기는 별자리가 좋대요.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친구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잘 보이는 산에 별자리를 보이는 데를 이렇게 방학 때 데리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이것도 저도 검색했는데 천체 캠핑장이라고 있어 또? 엄청 많아요. 이게. 피곤하구만. 자본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정말 여러분이 상상하는 거 이상입니다, 진짜로. 인스턴트 프로그램은 50-60%를 일단 좀 낮추는 걸로. 근데 이제 또 그런 것만이 아니고 또 부모의 교감이 있잖아요. 나의 꿈을 우리 부모가 그럼요. 같이 나누는구나. 이게 또 중요할 수 있잖아요. 별자리를 좋아하면은 아이들하고 어떤 별자리가 좋니? 그러면은 부모님이 또 좀 공부를 좀 하셔야죠. 그럼요. 예, 그 공부를 좀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아이는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뭐 현실적으로 자꾸 힘들다고 이래야 된다고 그렇게 막 투덜대지 말고 아이를 사랑하잖아요. 사랑하시잖아요. 본인들 연애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저 여자 클래식 좋아하면 내 클래식을 자더라도 그 계속 공부했잖아요. 사실 아버님들 세상의 아버님들 연애할 때는 그렇게 해놓고 클래식 좋아하지 맨날 뽕짝 들으면서 자기 좋아하는 여자 클래식 들으니까 막 베토벤 외우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여자보다 아이를 더 좋아한다면서 그럼 아이들이 별자리를 좋아하면 좀 공부도 좀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좀 이게 가면 저 별자리가 잘 보이구나 이렇게 해서 가는 여행들. 아니 어렸을 때 그런 추억보다 더 큰 추억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좋잖아요. 그런 게 저는 부모하고 같이 하는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또 다른 예를 들면은
제가 요즘에 박경리 선생님 토지를 토지. 필사하고 있어요. 제가 요즘에 쓸 글이 없어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필사하고 있는데 멋있네. 필사하고 있는데 그걸 읽으면서 하동을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떤 광경을 보고 박경리 선생님이 이런 소설을 썼을까?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또 제가 좀 찾아보니까 거기 소설에 나오는 최찬판 댁이 있대요. 실제로 만들어놨대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소설에 나오는 모양하고 똑같이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런 생각한 거예요. 내가 고등학교 때 박경리 선생, 전 안 읽었어요. 박경리 선생님의 그 토지를 그때 읽었으면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전 하동하고 가까웠거든요. 부산이니까. 그럼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여기를 가볼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것처럼 혹시라도 소설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 태백산맥도 좋고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도 좋고 그런 여러 가지 소설들 있잖아요. 그런 소설들을 읽고 감흥이 있었다면 좋아한다면 그런 여행도 또 가보는 것도 얼마나 그리고 좋을까요? 책을 안 읽었다고 하더라도요. 거길 갔다 와서 그 책을 줘서 그 이렇게 그렇죠. 그 예. 장면 있잖아요. 최찬판 댁에서 그 막 지금 막 사단이 나고 있는 걸 보여주면서 사진을 같이 띄우면 애들 돕니다. 그렇지. 그 엄청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거 애들 아니에요. 돌아요. 황준기 씨가 필사를 한다니까 저는 한 가지 걱정되는 게 나중에 표절 의혹에 쌓이면 토지를 또 표절하지 그 않을까 필사- 제가 그거- 지켜보겠습니다. 아니, 그게 기쁨을 아는 몸이 될 것인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 소설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분명 히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카 중에 한 명이 몇 명 있는데 2명 있는데 한 명이 하하를 되게 좋아해요. 무한도전 네, 하하요? 하하. 근데 하하 좋아하는데 걔가 방학 때 뭘 하고 싶냐면 그걸 하고 싶대요. 방배동에 하하 고깃집 있는 걸 알았어. 또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대박. 거기를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건 갈 수 있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그러니까 삼촌이 내가 서울 어, 사니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오케이. 내가 하하를 만나게 해줄 수도 없어도 하하 고깃집에서 맞아, 고기를 맞아. 사줄 수 있다 내가. 맞아. 그거 하면서 이제 서울에 있는 좀 이렇게 박물관 같은 맞아요. 것도 스키다시를 좀 넣어가지고 네, 맞아요. 한 개씩 좀 보여주면서 하하 고깃집을 가려면 여기를 둘러가야 돼 하면서 이제 좀 몇 군데 여행 코스도 넣어서 하면은 그런 것도 너무 무겁게 생각 안 하더라도 그렇죠. 맞아요. 하하 고깃집 테마 여행 그렇죠. 같이 하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되게 뭐라 그럴까? 이거는 계속 기억날 것 같아요. 기억나요. 자기가 하고 싶었던 네. 거라 기억도 오래 남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아이들하고 좀 대화를 많이 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좋아하는 게 있다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근데 아마 전자가 드물 거고 후자는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도 이제 부모님들이 그 감은 있으시잖아요. 다 부모님, 학부모님. 있을까요? 난 학부모- 없다고 보는데. 아니 그래도 학부모님. 저도 이제 좀 제 얘기를 하자면 저희 애는 진짜 관찰을 정말 잘해요. 관찰. 이게 뭐- 관찰하는 걸 알았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뭘 이렇게 쳐다보면, 그러니까 저희 집이 산 속에 있는데 나무 색깔이 바뀌었어? 뭐 이런 걸 금방 알아요. 그래서 얘는 관찰에 좀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그거에 관련된 거를 많이 하고 이제 입으로 좀 얘기를 하죠. 너 진짜 관찰 신동이다. 어떻게 그걸 어떻게 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처럼 좀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누면 아이들이 그 자신감이 들어요. 이게 예를 들자면 저희 애도 제가 야, 너 진짜 관찰 잘한다 그러니까 정말 잘하는 줄 알아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도서관에 그때 그러다가 진짜 잘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도서관에 가가지고 관찰을 책이 있는 거야. 자기가 관찰을 잘하는데 그러니까 그 책을 뽑아서 봤는데 그 안에 이제 개구리 해부가 있는 거야. 그렇지. 이제 그렇게 자기가 관심 분야를 찾아가지는 그러더니 거지. 관찰해서 별 뭐 있는데 개구리 해부 딱 뜨니까 아빠 나 개구리 해부 하고 싶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개구리를 못 만지거든요. 여기서 잘 나가다가 또 아빠의 한계가 뭐 이렇게 미끌미끌한 걸 못 만져가지고 잘 나가다가 또 왜 그러세요? 오늘부터 만지세요. 사랑한다면서 아이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네. 꼭 그게 어떤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만약에 좋아하는 게 오락이다. 그렇죠. 만약 진짜 오락이다. 그럼 오락 중에 뭐 좋아하냐? 그렇죠. 스타크래프트 좋아한다. 나 그거 제일 좋아. 그럼 언제적 스타크래프트 뭐야? 요즘 뭐예요? 혹시 게임에 관심 있는 분들 저한테 연락 주세요. 아직 게임기가 안 팔렸습니다. 저 플레이스테이션 4 최신 기종 게임까지 제가 끼워드리겠습니다. 아빠와 함께 즐기는 게임.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막 이렇게 소설이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도 그렇지. 그냥 그거는 좀 나는 좋아하는 게 없어. 아빠도 부담스럽지. 네. 읽어야 될 것 같고 토지 몇 권인데. 나는 좋아하는 게 없어. 나는 그냥 게임이 좋아. 게임하는 게 좋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일본에 가면 게임 박물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그냥 물어본 다음에 그렇죠. 그냥 그게 대단한 애에 대한 뭐 대단한 관심을 만족시켜주지 못하더라도 그냥 아이는 던지듯이 얘기했지만 게임 좋아해? 맞아요. 그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일본에 가면은 예전에 슈퍼 마리오부터
슈퍼 마리오 아세요? 예전에 알죠, 슈퍼 마리오부터 쫙 해가지고 캐릭터별로 해서 잊을만 하면 하나씩 나오는. 이게 그 박물관 같은 게 쫙 있어요. 그런 박물관에 데려가서 예전엔 이런 오락이 그렇죠. 있었고 그러면은 또 그 게임을 보는 게 하는 것 말고 게임을 뭐 만드는 것도 될 수 있고 아니면 그 외에 마치 그 민 팀장님 그 자제분이 관찰하는 게 좋아서 관찰책을 꺼냈는데 거기서 개구리에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그렇죠. 아이들도 그렇게 여행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견문이 넓어진다는 게 뭐 별게 아니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여행을 가서 우연한 기회에 뭔가를 알게 됐을 때 관심이 생기고 호기심이 생기고 그걸 알게 되면 그렇게 조금씩 자기 욕망을 발견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여행이라고 이제 테마 여행인데 그 여행에 너무 이렇게 빠지시기엔 테마를 찾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같이 할 수 있는 테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거 찾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참 좋을 것 근데 같아요. 그걸 너무 테마가 어렵게 생각하지 너무 않으셨으면 또 좋겠다. 거창하게. 거창하게 생각하지 대단한 거에만 맞아, 돼. 맞아, 맞아. 그러니까 복싱이나 뭐 그러지 않을 박경리의 필요가 소설이나 별자랑이 되게 좀 거창해 보이기도 하잖아요. 좀 있어 보여.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부담스럽긴 해. 근데 내가 아니 아빠한테 그러니까 부담스러워. 그게 아니라 난 게임 좋아해. 그럼 게임? 그러면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렇지. 그냥 찾아보는 거예요. 부모님도. 맞아요. 게임 혹시 그 프로그램도 있나요? 그건 없을 거야. 없잖아요. 게임은 없죠. 그거 없겠지. 제가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요. 지금 게임기가 있으니까 게임 집에. 캠프는 제가 게임 캠프. 게임 캠프 못 봤습니다. 게임 한 달 동안 가둬놓고 게임만 시키는 거야, 게임 계속. 중독을 해결하는 캠프는 분명히 있을 거야. 게임 캠프는 없습니다. 제가 여름 만들겠습니다. 방학 청소년을 위한 게임 캠프 못 봤습니다 아직. 아빠와 맞짱 뜨는 게임 캠프에서 아빠와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뭐 대단한 그런 테마가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그냥 좀 아주 얕은 관심이라도 있다고 하면 맞아요. 뭐 피아노 치는 게 좋다고 하면은 뭐 그냥 콘서트장 피아노 콘서트장 그렇죠. 같은 데 한번 가는 것도 좋고 뭐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우리 애가 만약에 영화를 좋아한다 나중에 아우 만약에 좋아한다면 전 영화 좋아하거든요. 좋아할 근데- 거예요 그럼. 예. 그러면 저는 그런 거 하고 싶어요. 날짜를 좀 맞춰서 애들 방학에 영화제 있잖아요. 인디 영화제나 영화 축제 같은 것들을 일정 맞춰서 우리 아들하고 저하고 차 타고 다니면서 맞아요. 영화를 잘 만들면 이런 데 나올 수 있고 그리고 항상 뭐 이렇게 아 맞다. 메이저 언론만 있는 게 메이저 자본이 된 영화 말고 인디 영화 같은 거 되게 많다라고 해서 그런 여행도 가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하는 영화제인데 국제 3대 영화제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해요. 그게 뭐냐면 청소년 국제 영화제. 그러니까 그런 그게 데 가서- 서울에서 해요. 근데 이번에 어디서 하냐면 학부모님들이 좋아하시는 연세대학교에서 합니다. 아 좋네. 예 축하드립니다. 꽁 먹고 알먹고인가요? 뭐야? 그 동기부여도 하고 일석이조. 간 김에 그 신촌 앞에서 저 그렇지. 누나들 보라고 너 이 대학 오면 저 좋지. 누나들하고 좋지. 사귈 수 있다고. 우와 이거 하시면서 그래서 그 청소년 국제 영화제가 전국에서 버스 대절해서 다 올라오겠네 이제. 가격도 저렴하고 또 뭐라 그럴까 꿈을 찾은 청소년들이 만든 영화예요. 시각도 되게 좋고. 그러니까 예. 그런 거를 좀 해야지. 이거는 어떻게 제가 보기엔 그 진규 씨가 얘기한 딱 맞는 거죠. 그런 음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인스턴트 음식은 아니죠 그 예. 정도면. 그러니까 청소년 국제 영화제 강추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하나 더 생각해 본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항상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 중 친구들 중에 그 친구들 있어요. 로드 스쿨러라고. 제가 몇 번은 예, 민 팀장님한테 얘기했는데 교육 소배를 좀 안 해주고 계신 분 중에 있는데.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은 공교육 제도권을 벗어나서 뭐 자퇴도 좋고 뭐 휴학도 좋아요. 안 다녀요. 그냥 중고등학교를 초중고를. 공교육보다는 예. 자기가 정해서 산이나 들로 가서 뭐 스님들 찾아가서 그 가르침 듣기도 하고 로드 스쿨러네요. 로드 스쿨러예요. 진짜 길에서 배우는 거예요. 길이 학교인 거예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길바닥 인생. 몽철인가요? 그게 뭐라 그러지 좀 평범하진 않잖아요. 비범하잖아요, 사실. 비범보다는 진짜 시각으로는 좀 평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선뜻 우리 아이를 자퇴시키고 하라는 부분은 없을 거예요. 아유 무시무시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여름방학 한 달 동안만이라도 자기 꿈을 못 찾아서 할 게 없다면 로드 스쿨러처럼 이렇게 한 달 정도만 아이들하고 같이 다니셔도 좋고 막 고등학생 맞아요. 정도만 되면 혼자 해서 산이나 들로 다니면서 자기가 원하는 데 가보라고 하는 것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가함이 주는 게 그러니까 꿈을 찾는다라는 게 바빠서 찾는 게 아니라 한가했을 때 당연하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한가하게 만드는 것도 애가 뭐 이렇게 좀 아이를 갖다가 좀 이렇게 가만히 놔두는 것도 그러면 가만히 놔두면 하다 생각해요. 진짜라니까요. 진짜 가만히 놔두면 생각합니다. 저 지금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라 가만히 놔두면 생각하고 굉장히 깊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청소년들도 그러니까 좀 로드 스쿨러라는 것도 한 달만이라도 한 달 동안만이라도 그냥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그런 것도 되게 부담스럽다고 하시면 통도사에서 하는
그 템플스테이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예. 싸구려가 아니에요. 아 알죠. 예, 통도사에서 하는 템플스테이를 검색해 보시면 돼요. 근데 거기는 진짜 되게 실제적인 가르침도 많이 주시고 고민 상담 같은 것도 해주시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직 로드스쿨러 자체가 어떤 프로그램이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은 그렇죠. 꽤 좋은 템플스테이들이 요즘 많거든요. 아이들을 위한.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가족끼리 프로그램은- 보통 가는 경우도 있고. 네, 그렇게 해도 되고, 템플스테이가 아이들끼리 보내셔도 되고. 통도사가 만약에 지금 진규 씨가 광고를 하셔가지고 갑자기 뭐 예약 완료 뭐 이런 게 뜨면 그 정도인가요 저희 방송이? 저희 방송 듣고 간 사람 있으면 두당 저희한테 얼마씩 커미션을. 템플스테이 같은 경우는 다른 곳에서도 많이 하니까 한번 검색해 보시면 충분한 정보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좀 일상을 벗어나서 정신적 공백 상태를 만들어 줄 수 아 있거든요. 그럼요. 그거 되게 중요하다고 막 생각해요. 정신없잖아요. 막 영상 지나가고 지방에 있다가 한 달 정도 있다가 서울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 같은 데 살다가 서울만 와도 어지럽대요. 왜냐하면 막 색깔들 간판들 이런 게 너무 많아서 그것만으로 우리가 계속 그런 지속적인 자극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런 엄청난 자극들에 노출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만약에 기억하지 못하고 다 기억했으면 미쳐버렸을 거라고. 잊어버리는 게 능력이라고 우리는 막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좀 이번 방학 때는 그렇게 자발적 테마에 좋아하는 게 있다면 자발적 테마 여행을 아이들한테 같이 얘기해서 주는 게 같이 좋고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아이가 좋아하는 한번 테마를 찾아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좀 것 대화를 같습니다.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번 여름 방학이 되기 전에 좀 아이들이 어떤 걸 좋아할까 그런 얘기를 좀 아이들하고 많이 해서 같이 하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 좋은 얘기인데 그래도 다들 바쁘시잖아요, 사실. 하루 이틀 빼기가 참 쉽지 않은 현실인데 참 좋은데 그래도 난 바빠서 난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는 우리 진규 씨는 뭐라고 그러면은 얘기하겠습니까? 뭐 인스턴트 음식 먹이는 거죠.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정직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쁘다 할 수 없잖아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대신 그분들의 아이를 데리고 제가 여행 갈 수도 없는 거고 제 아이 챙기기도 바쁜데 할 수도 없는 거고 인스턴트 음식 먹이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조금만 제가 뭐 첨언을 하자면 저는 인생이 언제나 중요한 일과 급한 일 사이에서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의 순간순간의 합의라고 봐요. 근데 제가 하나 확실히 아는 거는 확실하게 불행한 인생이 되는 길은 중요한 일과 급한 일 사이에서 계속 급한 일만 선택하면서 살면 100% 불행해질 수 있어요. 저는 진로 문제에서도 여기서 부모님의 어떤 선택이 예외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본인께서 학부모님께서 하시는 일과 아이들의 진로 중에서 어느 게 중요하고 어떤 게 급한 일인지를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용기를 내셔서 급한 일보다는 조금의 용기를 내서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뭐 인스턴트 음식 계속 먹이는 거죠. 삼시세끼 아침 피자, 점심 햄버거, 저녁 짜장면. 어떤 애는 좋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맛있는데. 좋아하겠지. 햄버거랑. 우 이러면서 아빠 최고 우 난 하루 세끼 인스턴트가 최고야. 그것도 일주일 먹으면 안 먹으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이제 된장찌개 해달라고 할 거예요. 그래. 질릴 거를 좋아하는 거를 질릴 때까지 하잖아요. 피자만 계속 먹여보세요. 피자 아무리 좋아하는 애도 그거 안 먹으려고 엄마 보고 와가지고 엄마 된장찌개 해주면 안 될까? 밥 먹으면 안 될까?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급한 일 바빠서 어쩔 수 없다는 핑계는 좀 대지 마시고 어떤 게 내 인생에 더 중요한 일인가, 언제까지 급한 일에 매몰돼서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자기 반성을 좀 진지하게 해보셨으면 학부모님들이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좀 마무리 말은 사실 뭐 긴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은 뭐 그런 거였어요. 평소에는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관심도 없다가 그냥 방학이 되니까 어디 방학 프로그램 좋다더라 거기 보내자 이런 식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아이들에게 조금씩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아이가 어떤 것에 관심이 있고 어떤 걸 좋아하는지 조금씩이라도 더 많이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이번 여름방학 때는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걸 이미 찾으셨다면 그걸 가지고 좀 더 구체화시켜서 부모 아이들이 함께하는 그런 만드는 맛있는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 같은 그런 자발적 테마 여행을 하시는 걸 이번 여름 방학에는 떠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획하고 떠나셨으면. 이거 하는 안 떠나셔도 좋아요. 이거 하는 과정 자체에 네, 계획만으로도 좋을 굉장히 것 같아요. 애는. 아이들은 진짜 부모님에게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거예요. 그래서
좋은 진로 교육은 돈으로 갖다 바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이들에 대한 부모의 깊은 애정과 관심이 바로 좋은 진로 교육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로 레시피의 황진규였습니다. 강성찬이었습니다. 민신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